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경환입니다. 이번에는 챗GPT-4에서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에 한정된 집중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설명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분야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에 한정돼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 이 부분인데 기본적으로는 통계 분석과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해당되는 프로그램 언어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챗GPT-4 같은 경우는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쉬지 않고 제가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프롬프팅을 연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해보고, 근데 3.5하고는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3.5의 프롬프팅하고는 완전 다르기 때문에 4.0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은 데이터 분석의 한정에서만 말씀드리고, 다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는데, 차별적인 기존에 있는 이상한 기본적인 프롬프팅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제가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에서 해당되는 기본적인 프롬프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챗 GPT-4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특히 자연어 처리 같은 거는 동일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데이터 전처리는 개인이 기본적으로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구조, 변수명, 빈셋 해결한다면 필터, 선별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개인이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별도의 기법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비정형 CS 분석에 대한 동영상은 별도로 올렸으니까 그거와 관련한 내용들은 살펴보시고 추후에 제가 몇 개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을 더 보여드릴 건데 저도 비정형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경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통계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파이썬은 코드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연어 프롬프트는 안 됩니다. 자연어 프롬프트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몇 가지 전제 조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제 한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도 쓰지 않으면 이제 한글 자체가 이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 학습 자체가 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해당되는 부분은 한글로 작성해 주시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해당되는 부분을 학습을 하고 좀 더 좋은 결과가 얻어낼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토큰 수를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요. 그 부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에는 토큰 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신경 쓰면은 정신 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포기하셔야 됩니다. 토큰이라는 것 자체를 해당하는 부분을 감소하는 방법은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제가 다 써봤는데 토큰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되고 해당하는 부분은 아예 해결하는 방법은 챗GPT를 2개를 가동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5도 쓰긴 하는데 3.5로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4.0을 저는 쓰고 있는데 4.0을 아이디를 2개를 가입을 해서 최소한 2개 이상 가입을 해서 1차적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돌리고 다른 챗GPT에서는 해당되는 4.0 버전에서는 이제 전략을 도출한다거나 심화적인 시나리오를 짠다거나 그런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토큰수 다 하시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놓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프롬프트도 다 기록하고 활용하고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엑셀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엑셀에다가 해당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장을 하고 활용하고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충 쓰면 대충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데이터 구조에 맞게 미리 편집해서 투입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실행할 때마다 그 결과치는 반드시 엑셀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좋고요. 데이터 크기가 크다 그러면 CSV로 형태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CSV. 근데 거기서도 이제 인코딩 부분은 CP949라고 받으셔야 돼요. 안C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받으시면 한글이 깨져서 나오니까 CP949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와 관련한 부분은 이제 인코딩과 관련한 동영상을 제가 별도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실 때도 반드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컬럼이 누락되어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도 겹쳐서 나오진 않는지, 이상하게 결과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좀 지루하시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실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던 내용들 중에 제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관련한 프롬프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성 기준은 철저한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시면 해당하는 프롬프팅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없고요. 문구 자체도 한 번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엑셀에다가 충분하게 다 멘트를 다 쓰시고 이걸 수정을 하시면서 좋은 문구를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챗GPT에다가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별로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궁금증이나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이 우선,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거든요. 프롬프팅 자체가. 그 다음에 중복 단어를 없애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지문은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한 문단당 한 개의 문장으로만 요 한 개만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프롬프팅 작성하는 예시를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역할, 그다음에 자료의 설명, 자료의 설명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목표는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원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선 프롬프팅에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순위를 바꾼다거나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사례로 구성하실 수도 있어요. 해당되는 대문자로 함수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인사말, 해당되는 인사말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고 사용자 설명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거는 다 어디에서도 이렇게 체크하라는 설명은 단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3.2의 오류가 있을 때 해결을 해라 라고 우리가 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3.1, 3.2, 3.3 그 중에 뭔지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바로 넘어가라, 여기가 문제 있을 때 다른 넘어가라, 안 되면 여기를 실행하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분석 체계에서는 이렇게 가급적 그러면 W와 소분류 이렇게 좀 체계성 있게 아래로 계속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나중에 순서로 필요하고요. 정렬도 필요하고 체계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7-1부터 7.9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해석하지 말고 진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결과치를 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것들을 좀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처럼 대분류, 중분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게 되면 이동도 편하고 해당되는 부분의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해당되는 통계적인 분석이나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법 등이 있는지 전문적인 용어는 습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 이분산, 등분산, 내변의 통계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OLTP, OLAP 이런 용어들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해당되는 내가 원하는 구조나 결과치를 도출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챗GPT-4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도죠. 상당히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자연어로 물어보면 또 알아듣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강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화 가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 결과를 자연어를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번 테스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목차를 제공해보기도 하고 세부 내용들도 제공해보고 상세하게 제공도 해보고 그냥 대분류만 제공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목차도 제공 안하고
의견을 물어보면서 내가 원하는 목차를 더 상세하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데이터 분석은 내가 원하는 형태 그대로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자연어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당되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라, 이런 것들을 해달라, 뭐 빈도 분석을 해달라,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실 수는 있는데 똑같은 결과가 잘 안 나와요. 어떨 때는 변수명이 있고 어떨 때는 변수명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결과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파이썬 언어를 통해서 강제로 집어넣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챗GPT4입니다. 4에서 해당되는, 4로 수정을 할게요. 예, 해당되는 표를 수정을 했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챗GPT4에서는 유료고요. 한 달에 3만원 정도고, 3시간 안에 이 40개의 메시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40개의 메시지라는 것은 요 안쪽에 들어간 것을 메시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집어넣거나 너무 많은 것을 요청을 하게 되면 이 화면 출력하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이 해당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결과치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게 되면 많은 것을 넣으셔도 되지만 나는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한 줄로써, 예를 들어서 파레토 분석을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해주세요. 이처럼 하나로 물어보셔야지, 이거를 너무 심도 있게 물어보시면 여러 개를 중복하게 되면 짧게 분석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부분은 조금 적당하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에서 이게 시간당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40개의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1000자가 넘어가면 조금 실행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 메시지 하나의 코드 진행당 해당 부분이 30초 안에 종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면 제가 실행이 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세한 얻으려면 하나만 물어봐야 된다는 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해당되는 목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작성하는 거는 여러 개를 작성해도 되는데 이게 화면상에 출력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만 질문하면은 좀 더 상세하게 더 많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포함을 해버리면 요약돼서 결과치가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 워크시트별로 하게 되면 요건 상세하게 하나씩 결과치가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데 그만큼 프롬프트를 메시지가 잡아먹게 되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40번 중에 한 번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건 다 자연어로 처리하는 것은 자유도가 상당히 높고 결과치가 잘 나오며 또 사례 같은 것도 잘 넣으시게 되면 더 결과치가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문단당 7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요 단어가 요 문단이라고 할게요. 문단이 70자 안쪽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연달아서 붙이시면은 통계 분석에서는 잘 안 나와요. 데이터 분석에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빈도 분석을 고려한 내림차순별 요약 정리를 한다라는 것처럼 한 개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뭐 해석을 해라, 요약 정리, 다른 거를 해라는 것을 더 추가를 해버리면 얘가 해석 결과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단당 하나만 내가 실행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70자 내외로 만들어 주셔야 해당하는 실행 결과가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통계 분석의 한정에서요. 자연어 처리는 상당히 잘 나와요. 붙여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어 처리면 쭉 붙이셔도 상관은 없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시려면 이렇게 좀 잘라서 하시는 게 더 명확하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은 다 댐처럼 점으로 마침표로 매짐해 주는 것이 더 결과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상세한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요. 한번 사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작성법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요거 해당되는 다 아시는 것처럼 샵을 처리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굵기가 나오는데 이 굵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정신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하게만 진행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해당되는 함수별로 진행하실 수도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 문항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그냥 질문표를 일반표로 작성하시면 잘 안 돼요. 마크다운 표 형태 이렇게 해야지만 정확한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표의 구조는 선택지가 로에 위치하는 OLAP 구조로 단 한 개의 표로 표현한다. 와처럼 매우 상세하게 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변수명, 컬럼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말을 좀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입력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사자성어, 간략한 설명, 사례,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각종 패턴을 적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결과치가 너무 짧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나씩 좀 끊고 진행하시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간략하게만 나오는데 너무 상세하게 요청을 하면 다음과 같처럼 목표, 역할, 전문적인 목표, 구체적인 작성법 이렇게 해라 하면은 이게 오히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부분이. 이렇게 작성하시려면 프롬프트 하나로 작성을 하셔야 될 겁니다. 프롬프트 하나로만 작성을 하셔야지 얘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으시게 되면 얘가 실행이 잘 안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풋의 정보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분할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우선은 컴퓨터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조금씩 진행을 해야 된다. 조금씩 진행을 하고 너무 앞에서부터 과부하 걸리는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빈도 분석, 통계 분석, 요약하고 인사이트 도출해 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수업 분석해줘. 그러니까 하나씩 프롬프트를 넣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분석해줘. 그 다음에 해당 인사이트 도출해줘. 그 다음에 성장 방향 제시해줘. 창의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이렇게 해당한 부분을 하나씩 물어보고 목차 요청한 다음에 보고서의 형태로 갖추게 된다면 해당 결과치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성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롬프팅하고 다르신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라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제가 만든 챗봇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조금 이따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 테니까 거기서 이렇게도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세부적인 프롬프팅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는 점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련한 기본적인 작성 기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습니다.